안녕하세요. 박철호의 경매TV 박철호 대표입니다. 연예인들도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자로 올라온 뉴스에 보니까 서장훈 씨가 흑석동에 갖고 있는 건물이 철거 위기에 있다는 뉴스가 올라왔더라고요. 그 자세한 내막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서장훈 씨가 취득한 흑석동에 건물이 있거든요. 오늘자 뉴스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네, 여기 이제 보시면요. 서장훈 120억 흑석동 건물 철거 위기 최소 5억 손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이 뉴스 보면서 뭐 5억이라는 돈이 일반 서민들에게 적은 돈은 아닌데, 이제 전체 뉴스를 보시게 되면, 글쎄, 과연 이게 손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이 뉴스 기사 보시면요. 왜 그런 뉴스가 나왔냐면은, 흑석 2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공공재개발 공모에 신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공재개발. 이게 일반 민간에 의한 재개발하고 좀 다르죠. 8.4 대책 때 발표됐던 고밀도 재건축과 함께 공공재개발 요 내용입니다. 요 장점이라고 하면요, 이게 이제 원래 흑석 2구역이 2009년도에 조합 설립 추진위에 설립했다가 결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왜냐하면 조합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75%의 동의율을 받아야 되는데 조금 못 미쳤어요. 70%밖에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재개발은 66.7%만 동의하면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때 그 11년 전에 이 조합 설립 추진하다가 75% 동의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흑석 2구역 같은 경우는 상인의 비율이 20%예요. 그러니까 소유자로서 상가를 갖고 있고 영업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철거가 들어가고 완공되기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장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상가가 많은 곳들은요, 조합 설립에 동의율이 안 나와서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오게 되죠. 뉴스에 의하면 서장훈 씨도 반대 입장을 밝힌다고 이렇게 전해지네요. 서장훈 씨가 취득했던 이 건물은요, 2005년도에 흑석동 있는 중앙대학교 올라가는 그 입구에 지하 2층, 지상 7층짜리 건물을 취득을 했었습니다. 당시 58억에 매입을 했었는데 현재 약 12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거기 한번 건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지도 보시면요, 여기 이제 흑석역이 있고요. 여기가 이제 중앙대학교, 여기 이제 병원이 있죠. 중앙대병원. 흑석 2구역은 여기입니다. 여기 크지는 않아요. 여기 요 부분. 여기가 이제 흑석 2구역에 속하는 건데, 뭐 여기 이제 흑석 3구역인 리버파크 자이, 그리고 여기 이제 8구역이었던 롯데캐슬 에듀폴의 아파트, 여기 이제 9구역이 이제 현재 상당히 재개발을 추진 중에 있죠. 바로 여기입니다. 2구역이. 그리고 서장훈 씨가 그 갖고 있는 건물은요, 바로 2구역 안에 요 정도에 위치해 있고요. 금융기관이 1층에 입점을 해 있죠. 조금 확대해 드리면요. 네, 이렇게. 그래서 흑석 2구역은 바로 여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여기가 흑석 2구역이고요. 서장훈 씨가 가지고 있는 건물은 바로, 요쯤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네. 네, 여기 뉴스 마저 보시면요. 매월 한 3천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철거부터 입주까지 2에서 3년 정도, 2에서 3년 임대료를 못 받아서 최소 5억 정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2005년도에 58억에 매입을 했는데, 지금 15년 만에 거의 한 2배가 오른 거죠. 그래서 5억 임대료를 못 받는 이게 과연 손해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2005년도에 58억에 매입했다가 15년 만에 120억 정도가 됐는데, 재개발을 진행하는 한 3, 4년 동안
임대료 약 한 5억 정도를 못 받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공공 재개발이 뭔지 서장훈 씨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그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뉴스 기사 보도록 하실까요? 공공 재개발에 대한 이제 장점이 있어요. 보시면 8사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에서 공공 재개발하고요. 공공 참여 고밀도 재건축 두 가지를 제안을 했죠. 공공성을 높이는 대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 그런데 공공 재건축 사업은 규제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적은 편이라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 있죠. 특히 강남권은 더 좀 심하죠. 그런데 공공 재개발은 지금 신청하고 있는 구역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가장 큰 인센티브는 뭐냐? 아무래도 공공이 참여하다 보니까 속도가 빠르겠죠. 그리고 재개발의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면제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일반 재개발은 조합 설립할 때 토지 등 소유자 75%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흑석 2구역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70% 못 미치는 동의율 때문에 결국은 조합 설립 인가를 못 받았는데, 공공 재개발은요, 조합 설립 없이도 토지 등 소유자 66.7%만 동의하면 공공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요. 이미 조합이 설립되어 있었다면 조합원 50% 동의를 다시 받고 공동 사업 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는다. 그 밖에도 또 받는 혜택들이 있어요. 용적률 인상, 사업비 지원, 기반시설 완화, 이런 것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분석 결과 사업성이 종전 99.4에서 113으로, 13.6% 개선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공공 재개발, 주요 내용 해서 LH, SH 등이 공공 정비 사업에 참여해서, 바로 재개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조합 공공 공동시행 50%, 그리고 공공 단독시행일 때는 66.7%의 동의율. 그러니까 일반 재개발에 비해서 75%에 비해서 낮은 동의율이기 때문에 훨씬 빨리 속도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음 뉴스 보시면 이미 4곳이 신청이 돼 있죠. 정식 공모하면 더 추가될 듯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6일 기준으로요, 흑석 2구역하고요, 그리고 종로구 사직동에는 사직 2구역, 성북구 성북동에는 성북 1구역, 영등포 양평동에는 양평식 4구역, 여기에서 신청 공문이 보내왔습니다. 바로 서장훈씨 건물이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여기 흑석 2구역이죠. 네. 이 밖에도 뭐 문의하고 있는 곳이 20곳이 넘고 있다.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곳이, 네, 이렇게 공공 재개발 수익 개선 효과 모의 분석에서 이렇게 상당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수익을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주민 갈등도 이제 우려된다 이거죠. 왜냐하면은 공공 재개발을 신청하는 거는 10%의 동의율만 갖고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90%의 의견은 필요 없어요. 10%만 동의하면 10%의 주민의 의사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하는 거고, 결국은 동의율은 66.7% 받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나머지 33.3%가 반대하면 해제가 된다. 그래서 네, 66.7% 동의해도 동의하진 이분들이 모두 반대 표시를 한다? 그랬을 때는 또 진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오늘 소식은 서장훈 씨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흑석 2구역 내에 있는데, 흑석 2구역이 공공 재개발을 통해서 철거로 갈 수도 있다. 그럼 철거되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서장훈 씨가 상가 하나, 아파트 하나 이렇게 받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상가 하나, 아파트 받게 되고요, 이 건물의 담보 가치가 훨씬 높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감정평가 금액에서 상계해가지고 남는 차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청산을 받겠죠. 그런데 현재 시세는 120억 정도로 추정하지만 재개발 감정은 현재 시세 대비 많이 낮게 평가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손실이 가장 크죠. 뭐 공사하는 기간 3, 4년 동안에 임대료 못 받는 5억이 손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거 플러스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받게 되면 결국은 이 상가에 대한 담보가치, 120억에 대한 담보가치를 적정하게 보상받지 못한다. 이 부분이 서장훈 씨에게는 가장 큰 손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재개발 구역 내에요. 이렇게 상가들이 많거나 또는 물건의 가액이 큰 부동산들이 많은 이런 구역들은요,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11년 전에 흑석 2구역도 그래서 동의율을 75%를 넘지 못했던 이유가 상가의 소유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50억, 70억, 100억씩 하는데 아파트 하나, 상가 하나 받고 나머지 현금 받게 되면은 100억도 채 안 되는 보상을 받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그러니까 33평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시세가 될 거고요. 상가 하나 15억 정도 하게 되면은 합쳐서 3, 4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게 되는데 120억의 나머지 감정평가 금액이 80억이 나왔다? 그러면 상가 한 아파트 안에서 3, 40억의 부동산 두 개를 받는 거고요. 나머지 한 6, 70억에 대해서는 이게 나머지 담보가치에 대한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감정평가가 80억이 잡혔으면은 4, 50억 정도밖에 못 받는 거죠. 이렇게 이래서 상가가 많은 곳 또는 한 부동산의 담보가치 평가 금액이 굉장히 시세가 높은 부동산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 구역들은요, 재개발 진행하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보이시죠. 어쨌든 공공재개발은 66.7%의 동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된다는 점, 과연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의심이 좀 들기도 합니다. 과연 66.7%의 동의를 받고 진행이 될 거냐, 아니면 나머지 33.3%의 주민들이 반대해서 다시 진행을 못하느냐는 지켜봐야 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서장훈 씨 건물에 대한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경매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들 네이버 카페 박초로의 경매 아카데미 오시면 되고요. 유튜브 경매 또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뉴스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